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크리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드렸던 올해의 뉴베리 수상작 중에서 아너북으로 선정된 책 3권 중 하나인 리사 이 작가의 메이지 찬스 라스트 찬스입니다. 수상작이 발표되고 매달 위너인 프리워터를 우선 읽어볼까 했는데 메이지 찬스 라스트 찬스의 표지를 보니 은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내셔널 북 어워드의 파이널리스트로 최종 선발까지 올라갔었다는 건데요. 읽어본 책 중에서 빠찡코가 같은 경우였고, 또 책 표지의 추천사로 21년 뉴베리 메달 수상 작가인 한국계 작가 텍 켈러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읽게 되었고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지 첸은 LA에 살고 있었는데 엄마와 함께 자동차로 2000마일을 달려서 미네소타의 작은 마을인 라스트 찬스로 옵니다. 라스트 찬스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골든 팰리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황금성이죠. 골든 팰리스라고 하는 이름의 중국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할아버지의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급하게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왠지 When You Trap a Tiger의 첫 장면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 악화로 휠체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할아버지는 수년 만에 보는 딸과 손녀 메이지를 보고 무척 반가워하시는데 메이지에게는 미션이 하나 생깁니다. 미션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할아버지를 집에서 쉬시면서 식당에 나오지 않도록 돌보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메이지는 할아버지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포커도 배우고 또 처음 미국으로 이주한 고조 할아버지 럭키 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중국계 이주민의 힘들고 고단했던 삶과 지금도 이어지는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저는 미국에 중국계 이민자가 많아진 이유가 대륙횡단 철도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였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책에서 보니 럭키 첸과 많은 중국인들은 당시 미국에서 벌어진 골드러시의 꿈을 쫓아온 것이었고 막상 미국에 와보니 황금의 꿈은 저문 뒤였고 이후 철도공사에서 일자리를 찾지만 공사 중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옵니다. 럭키 첸은 이후 요리사가 되어 샌프란시스코의 부잣집에서 일을 하게 되지만 도둑 누명을 쓸 위기에 무작정 도망을 쳐서 기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어디인지도 모르는 미네소타의 라스트 찬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방장이 갑자기 그만둔 식당에 취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식당을 인수하고 골든 팰리스를 대대로 운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몰려드는 중국인들 때문에 미국은 중국 이민자의 수를 제한하는 법을 발효하게 되고 때문에 페이퍼선이라고 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미국에서 태어났다라는 증명을 돈을 주고 사서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경우였다고 하는데 이런 페이퍼선들은 항상 추방의 두려움을 안고 불안정한 생활을 했었던 것 같고 럭키 부부와 럭키의 아들 필립스 부부는 페이퍼선들에게 며칠 또는 몇 주의 음식과 쉴 곳을 제공하기도 하고 직장을 갖도록 도와주기도 하면서 많은 이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도시가 황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생기면서 중국계 이민자에 대해 제한이 어느 정도 풀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앞에 있던 버드라고 하는 곰 조형물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엉성한 협박글과 함께 이 곰 조형물을 훔쳐가는 일이 생기는데 이를 통해서도 럭키가 식당을 인수하고 처음 곰 조형물을 설치하고 나서 발생했던 많은 인종차별적 사건들이 이야기되고요. 또 미국의 중국 식당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포춘 쿠키입니다. 메이지는 손님들과 가족들에게 포춘 쿠키의 메시지를 직접 만들어서 전하기도 하고요. 할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데 메이지의 포춘 쿠키 메시지들을 좋아하셨던 할아버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포춘 쿠키를 통해 직접 적은 사랑과 유머의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항상 만나면 으르렁대던 할머니와 엄마도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오해를 풀게 되고요. 메이지는 엄마와 함께 LA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작가 리사 이는 중국계 미국인 3세로 자신의 뿌리에 대해 많은 조사를 통해 이 책을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책 표지만 보아서는 올해인 뉴베리 수상작들은 메달 위너인 프리워터의 경우 노예시대 때 흑인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 같고, 아너북들도 이민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멜팅팟이라는 표현처럼 시대적으로 각국의 다양한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여서 다양성의 존중과 융합을 강조하다 보니 어린이들에게 권장되는 뉴베리 수상작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편 역설적으로 그만큼 갈등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존에서 살펴보면 책은 8살에서 12살 수준이고 278페이지 분량인데 챕터가 81개로 짧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도 읽으실 수가 있고, 화자가 12살의 메이지여서 메이지의 생각과 느낌이 간단히 잘 표현되고 상황 설명보다는 대화체가 많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책은 올해인 뉴베리 아너북 중에 메이지 찬스 라스트 찬스였는데 다른 수상작들도 읽는 대로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텔러였습니다.